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경찰과 소방청에 계획됐던 예산 삭감을 일부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유대교 회당에 길이 60피트에 달하는 비밀 지하 터널이 발견됐습니다. 대뉴욕 한인 경제단체 협의회 제43대 의장으로 조동현 뉴욕 한인 수산인 협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어제 브루클린에서 지하철 F라인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당초 예정된 소방관 감축을 철회하고 경찰 아카데미 클래스를 복원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 예산의 삭감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어제 난민위기 예산의 절감을 통해 경찰과 소방청에 계획됐던 예산 삭감을 일부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1월 난민 위기에 따른 도시의 재정난으로 강행한 예산 삭감 중 공공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예산 일부의 삭감을 철회하는 행보입니다. 이번 발표로 뉴욕 소방청이 도시에서 가장 많은 화재를 처리하는 20개의 엔진 회사에서 각 교대당 5번째 소방관을 감축해야 했던 방침이 철회됩니다. 또 4월 경찰 아카데미 클래스를 복원했으며 이로써 오는 가을에는 길거리에서 근무할 600명의 추가 경찰관이 배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더 많은 경찰관은 더 안전한 거리, 더 안전한 지하철과 더 안전한 뉴욕시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도시는 난민 위기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예산 삭감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수요일에 발표된 특정 공공안전 계획을 복원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정부는 이민자 위기의 처리에 대한 연방 자금의 부족을 지속적으로 비난해왔으며 이 비용을 두고 다음 2해 동안 20% 줄이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유대교 회당에 신고 없이 비밀리에 건설된 지하 터널이 발견돼 시 당국이 폐쇄에 나선 가운데 이를 막으려는 교인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다수의 교인들이 연행됐습니다. 10일 뉴욕시 당국은 지난 8일 오후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의 차바드 루바비치 회당에서 발견된 불법 지하 터널을 폐쇄하기 위해 콘크리트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유대교 종파 루바비치 운동의 총본산인 이 회당 건물과 옆 건물을 잇는 비밀 터널은 당국 허가 없이 몰래 건설됐다가 지난해 말 발견돼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터널은 길이가 무려 60피트에 너비가 8피트에 달했습니다. 터널을 누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건설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루바비치 운동의 7대 지도자였던 라비 메나헴 맨델 슈니어슨이 회당 증축을 서두르기 위해서 뚫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시 당국이 어제 터널을 폐쇄하려고 시도하자 하시디즘 유대인들이 이를 저지하고 나서면서 경찰과 강한 충돌이 빚어졌고 이 과정에서 총 9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루바비치 운동의 대변인인 라비 모티 셀리그스는 극단주의 학생들이 터널을 만들었다며 이번 사건은 루바비치 운동과 전 세계 유대인 커뮤니티에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차바드 루바비치는 하시디즘 유대인들이 조직한 유대 조직이며 이 단체는 라비 슈니엇은 사후 정식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아 내부 분쟁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뉴욕 한인 경제단체 협의회 제43대 의장으로 조동현 뉴욕 한인 수산인 협회장이 9일 취임했습니다. 협회는 9일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한인 봉사센터 커뮤니티 회관에서 2024년 신년 할애식과 의장 2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소속 단체장과 회원들을 비롯해 김희한 뉴욕 총영사,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 잔리우 뉴욕지 상원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조동현 신임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협회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한인 사회의 활성화와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 단체 협의회는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함께 하며 지혜와 지원을 나누고 본회는 상호간의 사업 활동, 정보 교류와 협조를 통해 한인 사회의 활성화와 발전 및 화합을 위해 경제, 사회, 문화, 체육 활동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협회는 지난 1년의 임기를 마친 모니카 박 42대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한 해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를 대뉴욕 한인 경제단체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고 정관 개정 등의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열차 간의 충돌로 맨하탄에서 탈선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서 어제 브루클린에서 F라인을 마비시킨 열차 탈선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MTA 관계자는 어제 브루클린에서 열차가 탈선한 후 F라인 이용 승객들이 노선 운행 중단과 지연이 예상됐지만 오늘 아침 브루클린 남부에서 F라인 서비스가 복원됐다고 밝혔습니다. 10일 오후 12시경 코니 아일랜드에서 열차 탈선이 발생해 F열차 서비스가 심각하게 마비됐습니다.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34명의 승객과 승무원 3명은 안전히 대피했으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MTA 뉴욕시 트랜짓의 리차드 데비 사장은 선로가 고르지 않거나 끊어진 부분이 생겨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철도 검사 당시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약 300명을 태운 1번 열차가 맨하탄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서 운행이 중단된 열차와 충돌한 지 6일 만에 발생한 것으로 해당 사건으로 24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시 공무원들은 몇 년에 걸쳐 공공 데이터를 조작해 홈리스 가족들이 보호소가 아닌 입국 사무실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을 은폐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최근 몇 년 동안 심화되는 노숙자 문제를 숨기려 했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조사는 2022년 여름 뉴욕에 도착한 난민 가족이 시의 보호소가 아닌 브롱스의 입국 사무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 공무원들은 보호소 제공 의무를 위반한 적어도 6건의 사례를 감독하는 데 실패했으며 난민의 월별 자격률을 인위적으로 낮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은폐 혐의의 핵심 인물로 게리 젠킨스 전 사회복지위원장과 조슬린 카터 홈리스 부서 관리자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고서의 49페이지는 젠킨스 위원장이 2022년 보호소 제공 의무 위반 사실의 보고를 지연시키고 상황을 시장 사무실에 투명하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빌 데블라시오와 에릭 아담스의 임기 동안 카터와 시 공무원들이 보호소 거주 자격이 있는 난민 가족의 수를 고의적으로 조작, 문제를 덜 심각하게 보이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자 옹호단체는 이를 불안한 은폐라며 비판하고 시회가 보고서에 대한 감독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 에릭 아담스 시장의 대변인은 논란을 일축하며 아담스 시장 및 시 공무원들은 난민 위기를 대처하며 잘못 행동한 것이 없다고 말했으며 홈리스 부서의 대변인은 보고서의 결과를 존중하며 조직 내의 책임 감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약세를 면치 못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퀴니피악 대학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펜실베니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49%를 획득, 46%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을 3%포인트 앞섰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같은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5%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2%포인트 뒤졌음을 감안하면 약 3개월 만에 역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펜실베니아주는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승리하면서 승기를 잡았고 2020년에는 트럼프가 이곳에서 패배, 낙선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경합주로 평가됩니다. 또 이 조사에서 공화당 경선 후보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이 61%의 지지율을 획득, 압도적 1위에 올랐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14%,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1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퀴니피악 대학 설문조사에서 2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는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으로 마약 불법 복용,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헌터 바이든이 어제 예고 없이 연방 하원 청문회에 불쑥 나타났다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어제 오전 연방의회 내 하원의 정부감독위원회 회의장에 변호사들과 함께 출석해 자리를 잡고 앉았다가 10분 만에 빠져나갔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회의장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복도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으며 의회 소환에 불응하다가 왜 불쑥 나타났고 또 왜 10분 만에 그냥 사라졌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와 중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성 자금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탄핵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해 12월 13일 하원에 출석, 비공개 증언을 하라는 소환에 불응하고 의회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조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뇌물 수수, 세금 포탈, 마약 불법 복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자신의 형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아들의 부도덕한 행위 내지 불법 행위에 대해 헌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비호, 도덕성이 제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항 검색대에서 적발된 총기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 중 90% 이상이 총알이 장전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지난해 공항 검색대에서 적발해 기내 반입을 차단한 총기가 6,737정으로 지난 2022년에 6,542정보다 늘어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적발된 총기의 93%가 총알이 장전된 상태여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총기가 압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지난해 8억 5,800만 명에 대한 검색을 실시했고 승객 100만 명당 7.8정을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의 100만 명당 8.6정보다는 낮아진 것입니다. 공항별로는 조지아주 아틀란타의 하츠필드 잭슨 공항이 451정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텍사스주 달라스의 폴트워스 공항이 378정, 휴스턴의 조지 부시 공항이 311정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9일 오후 해킹 논란까지 불렀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가 하루 만인 어제 전격 승인을 받아 비트코인 거래가 주식 거래처럼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어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상품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오늘 아침부터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증시에 상장, 거래됩니다. 상장 예정 상품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과 피델리티, 아크인,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비트와이즈, 발키리 등 11개사의 상품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연방법원이 SEC가 가상화폐 ETF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승인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를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46,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증권거래위원회 X 공식 계정에서
통해서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는 내용이 게재됐으나 SEC는 가짜 뉴스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함으로써 설사 X 공식 계정이 해킹됐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가 하루 전 해킹 세력에게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SEC 내부 정보가 유출, 내부자 거래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과 금융기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금리 인하 시점과 인하폭을 두고 엇갈린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랜드 크로즈너 전 연준 이사는 어제 시카고대 연설에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여서 물가 상승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와 경제학자의 예상처럼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예측은 너무 이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로즈너 전 이사는 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은 적지만 그렇다고 해서 3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갔다며 3월 인하 예측은 성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인도 중앙은행 총재였던 라구람 라잔도 같은 행사에서 연준이 노동시장 침체를 확인할 때까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3월 금리 인하 기대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도 현재 통화정책이 연준 목표치인 인플레 2%를 이끌어낼 만큼 긴축적이지만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충분히 진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하지만 미국 최대 투자기관으로 꼽히는 JP 모건 자산운용은 미국 경제가 둔화됨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폭이 현재 시사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상반된 전망을 내놨습니다. JP 모건은 시장은 1.5%포인트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훨씬 큰 폭의 인하가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전망은 하루 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 경영자가 연착륙이 안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는 전망과 일치하는 것으로 경제 상황이 나빠질 우려가 크고 연준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린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뉴욕 등 미국 북동부 지역이 자녀 키우기 등 가족 생활에 가장 좋은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윌렛 허브가 물가와 치안, 노동시장, 교육과 의료, 엔터테인먼트의 질 등 50개 항목을 고려해 자녀 교육 등 가족 생활에 가장 좋은 주를 조사한 결과 매사추세츠주가 1위, 뉴욕주가 5위에 선정됐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는 교육의 질에서 1위, 치안과 의료에서 5위 등을 기록하며 종합점수 66.97로 1위에 올랐습니다. 또 노스다코타, 미네소타, 네브라스카가 그 뒤를 이었으며 뉴욕주도 종합점수 58.46으로 5위라는 최상위권에 랭크됐습니다. 이외에도 동부 지역인 메인주와 뉴햄프셔, 사우스다코타,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이 10위권에 포함됐습니다. 뉴욕과 인접한 뉴저지는 교육의 질에서 3위에 올랐지만 사회, 경제적 순위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종합 17위에 머물렀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는 27위, 텍사스주 28위, 플로리다주는 31위, 조지아주는 40위 등으로 최근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는 지역은 비교적 하위권에 랭크됐고 뉴멕시코가 교육의 질에서 50위, 치안과 의료에서 49위를 기록해 종합순위 50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새해 금융 목표 뱅크 오브 호프와 설계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와 함께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가 193개국으로 일본 등에 이어 세계 여권 지수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지지율 부진에 따라 후보 사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2분 플로리다 사라소타 공항을 이륙한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후 탑승구가 열렸다는 경고음이 울림에 따라 40여 분 만에 인근 tampa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연준의 소비자 금융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미국 주식 93%를 소득 상위 10%가 소유하고 있으며 소득 하위 50%가 소유한 주식은 전체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뱅크 등 은행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도입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 금융기관의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가정의 일주일 평균 식료품 지출액이 약 270달러이며 자녀가 있는 가정의 소비액은 일주일 331달러로 조사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8대나 훔쳤다고 SNS에 자랑, 기아보이로 불렸던 18세 남성이 시애틀 경찰의 수개월 수사 끝에 결국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지난 8일 카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한 승객이 탑승 뒤 곧바로 비상문을 열고 활주로로 뛰어내려 항공기 출발 지연은 물론 공항이 일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밤에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7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44분입니다. 뿌리교육재단에서 올여름 한국을 방문할 제25차 모국 방문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8에서 10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인 자녀들이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며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7월 7일부터 17일까지 고려대학교 캠퍼스와 한국 팔도 지역 곳곳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합니다. 오는 1월 31일까지 모집하는 제25차 모국 방문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2월 10일까지 실시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서 제출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공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월 10일까지 등록을 마쳐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 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1월 11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